자, 이제 심화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볼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기초하고 심화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있을 거고, 저도 사실 기초하고 심화를 갖다가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뭐 심화라고 해서 기초에서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교육학 전문가가 된다라든가 그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음,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시험 문제에 에, 가깝게 시험 문제의 어떤 특성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초 동안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가다듬는 것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사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교육 평가,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 대상이 돼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3, 4월 동안에는 1, 2월 기초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이었던, 그러니까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 좀 더 세심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어, 우리 이제 관심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잘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이제 어느 이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있는데, 음, 잘 찍어줬으면 좋겠죠. 잘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잘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대장에 관한 얘기를 갖다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대장이 첫 번째가 교육 과정이고, 두 번째가 교수 학습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 평가고, 나머지가 교육 행정이에요. 자,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심리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교육 철학사, 근대 교육 철학사의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교육 사회학이나 아니면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목하는 거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육 사회학 쪽에서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별도로 조금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로 하고,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 교사 선생님을 뽑는 별도 이제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초기 교육학 논술에서는 상담 쪽을 다루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루지 않고, 다만 뭐냐면
진로 교육. 진로 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도 그렇고 2022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조금 이따 살펴볼 그 교육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바로 이제 이 진로와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가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 그러니까 그렇게 그 평생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지금 많은 학부모들도 하고 있고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쪽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다뤄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예요. 자,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엮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이 두 가지가 딱 대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별이 되고 교과 중심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교과 중심에 그대로 포함이 돼요. 사실 둘 사이에 어떤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깊이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은 깊이의 차이일 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지만 경험 중심에 있어가지고 생성. 이거는 교사하고 학생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다고요. 경험 중심에 있어.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웠지만 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자기주도, 자기 주도성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딱 둘이 대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과라고 하는 것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딱 대별이 되는 시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수업 자체가 교사 중심의 그렇죠? 강의로 진행되는 거고 여기는 교사하고 학생에 의해서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인지교육, 인지교육이 있어갖고 탁월함을 발휘해.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 이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동성, 민주성을 갖다가 이제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탁월함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딱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단점이 돼. 기본적으로 경험 중심에서는 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교과 중심은 기본적으로 협동성이나 민주성이나 아니면은 사람 그 학생들 간에 있어가지고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교육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현실 적합성 면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를 갖다가 해주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나온 일종의 대안으로서 나오는 게 중액 교육과정. 그 다음에 통합 교육과정.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교과 중심이나 경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나왔다고. 2023학년도에도 나왔고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왔고. 그러면 이제 교과나 학문 중심 나와야 되는 학문 중심 같은 경우에는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제가 이제 중역도 나왔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통합하고 이 역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의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5도 그렇고 2023 개정교육과정에 있었어도 이 역량 중심, 역량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거든.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량을 갖다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시까지 해놓고 있어요. 그럼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된다. 통합도 주요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중심과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장점을 갖다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얘에 있어가지고는 키워드 한마디로 좀 얘기해 볼래?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딱 이거예요. 앞에 학생 맞춤형. 이게 이제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육과정에 있어서 딱 한마디 그러면 학생 맞춤형.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차차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육심리하고 연결되는 측면에 있어서 얘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딱 대세야. 구성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딱 들어맞는 학습 방법은 뭐냐면 문제 해결 학습이에요. 딱 이거야.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 해결 학습 요걸로 딱 놓고 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학교에 있어 가지고도 좀 높은 수준 내지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생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려. 아니면 아주 낮은 차원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에서 어울린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중등 쪽에 있는 분들은. 아 물론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영재 학교라든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거 잘하는 애들 많아요. 분명히 그래. 예.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인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축을 한다고. 완전학습을. 95%의 아이들이 90점 이상. 음. 그러면서 질이 떨어지는 거야. 질이 떨어진다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요.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 학습과 완전 학습,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전에 나왔던 그 학습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바로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프로그램된 학습을 통해 가지고 yes or no 알고 모르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가면서 모르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진전하고 그게 프로그램 학습이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하는 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인스트럭션이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수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CAI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학습도 이제 교수의 어떤 방법의 하나니까 프로그램을 짜줘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프로그램 학습 CAI 우리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CAI예요. 컴퓨터 에이드드 인스트럭션.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멈춰놓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책 다시 본다든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완전히 프로그램 학습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CAI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수 학습에 있어 가지고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해서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프로그램 학습 특히나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학습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이것과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교수 학습 이론에서 배웠던 그것이 간해가 됐든 라이겔루스가 됐든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뭐 유의미 학습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어요. 다 맥이 닿아 있다고. 자, 또 한 가지. 교수 학습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측면이 뭐냐면 지금 200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정서교육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정의적 영역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 자, 그거는 다른 측면보다는 이제 연계된 측면이죠. 연계된 측면에서 교육 심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루던 게 뭐냐면 정서지수, 감성지능, 감성 역량, 셀러비.
골만하고 셀러비가 얘기했던 얘가 중요하고 얘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있어갖고 교수 학습에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사는 전문성이야. 학생은 자기 주도성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있어가지고는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한다고. 얘네들이 키워드야. 교수 학습에 있어서.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이 말 안에 다 들어간다. 자, 다음에 교육 평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평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그 다음에 총괄 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다가 보통 다뤄요. 여태까지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거는 얘야. 형성 평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냐?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제라고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취 평가제예요. 성취 평가제. 이 성취 평가제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완전 학습하고 연결이 돼. 얘는 완전 학습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면에는 바로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앞서 봤잖아요. 학생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특히나 진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니즈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지금 현재 선수학습 내지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진단평가라고 하는 걸 쓱 넘어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어떤 면에서는 총괄평가라고요. 왜?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점수 매겨가지고 등수 해갖고 내신 내야 되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와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에도 형성평가 나왔었으니까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연결을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평가가 바로 수행 평가예요.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어떤 학업에 있어가지고 학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즉시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더 진전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 수행평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측면은 왜 이걸 갖다 하느냐. 여태까지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양적평가였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 그걸 갖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평가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질적평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질적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 그렇죠? 얘가 이제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수행평가라고 해갖고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질적평가의 차원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꽈요. 그래서 질적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봐야 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저 완전학습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지금. 저 완전학습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정하고 있어요. 준거지향. 준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완전학습 때문에. 완전학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시험 문제들이 문항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사실은 문제가 꾸려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특히 이제 문항 반응 이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저게 이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교육평가에 있어가지고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 과정중심이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질적평가라고 하는 거. 얘가 키워드가 돼요. 네모를 쳐놔야겠다. 자, 그 다음으로 교육행정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러면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측면이 뭐냐? 일단은 교육행정은 키워드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얘가 키워드예요.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생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예? 그리고, 교육과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생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 있어가지고 교사와 학생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이 됐어.
이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만 끌어가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고교 학점제. 예. 바로 그런 어떤 생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진로교육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얘기했던 교사 학생 간에 있어가지고 생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학생에 있어가지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야 그러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교사 학습에 있어서 그렇고 고교 학점제에 있어가지고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학생에 의한 자기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의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뜻이 굉장히 높은 거야.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는 있어요. 물음표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학교 정도의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자기주도성, 대학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정도의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관련해가지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작용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필수 과목이 많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나서 일종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정이 되고 또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학점 잘 받을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것 빼고 나면 나의 흥미와 나의 역량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과목 되지도 않아. 그것도 꽤나 능력이 되는 사범대학교 학생에 있어가지고 그러한데 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지금 200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교 교사에 있어서의 자율성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자율성을 어떻게 구사할 거냐? 첫째 리더십, 지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매우 중요할 거라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나눠 갖는 분산적 지도성, 분산적 리더십.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갖고 누구나 지도성을 갖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의사소통이에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거냐. 또 한 가지 학교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성이야. 학교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관료조직 특성도 가지고 있고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도 있고 뭔가 이완된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특성들. 그런데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조직과 다른 조직 풍토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었지만 저 측면이 중요해요. 자율성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직 풍토와 문화를 갖다가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지 자 그거가 관련해 가지고 2002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걸 아주 세밀하게 다뤄요. 고교 학점제에 있어가지고 왜?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그렇고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교실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학부모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들, 전문가들이 와서 해당 학교에 선생님 대신에 수업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바로 학교의 조직 풍토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고교학점제에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페이지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 조직의 특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학습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공동체. 저는 분산적 리더십하고도 관련돼 있고 다 연관이 되는데 뭐냐? 아까 전에 전문성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성. 고교 학점제를 비롯해 가지고 성취 평가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혼자 공부로는 안 돼. 결국은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또 학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다가 길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 저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강조돼야 될 부분이에요.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장학이에요. 장학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도 나왔었어. 예? 문제도 나왔는데 장학? 교내 장학이에요. 근데 교내 장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임상 장학이고 동료 장학이라고.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장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학습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 저 자체가 학습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쪽을 싹 빼버리고 교육행정 쪽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상정을 해놓고 문제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결성 속에서 문제를 내도 저는 아주 훌륭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진 않겠지. 절대로. 왜? 압박감이 있잖아. 한 군데에서만 내면 그래도.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엮어가지고 문제를 갖다 딱 내주면 자기가 배운 것도 머릿속에 쏙 들어가고 사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육학, 그러니까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안 낸다. 사대장을 골고루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저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학교 경영도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별 선생님의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저거를 갖다가 무슨 야 학교를 갖다가 무슨 공장처럼 생각하느냐 사무실처럼 생각하느냐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런 굉장히 촌스러운 비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결국은 저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저 얘기가 200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저 책임성의 문제. 교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뭐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자발적 참여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어야 돼. 학생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4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관통하는 일종의 철학, 어떤 퍼스펙티브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또 핵심이 되는 뭔가가 있겠다. 그죠? 이 전체를 놓고 딱 봤을 때 핵심이 되는 게 뭐지? 도대체 뭘까? 딱 생각을 해보면, 나 많이 고르지도 않고 딱 하나만 고를게요. 얘예요. 얘라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쫙 돌아가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학생 때문에. 그러면 학생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완전학습. 그 완전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완전학습을 위해서 프로그램 학습이 중요해요.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에 있어가지고도 제대로 하는지를 갖다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해줘야 되고, 이제는 완전학습을 위해서 학생한테 맞춤형 교육을 해줘야 되니까 진단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등등등 이라고 하는 것이 저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우리가 잘 넣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거야. 문제를 어떻게 낼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내지? 어떻게 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출제자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개입니다. 이 얼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 막 조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교육학 논술 문제를 보면 네 개를 갖다가 공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개를 갖다가 공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훈하니 뭐 아니면은 2023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또 교사가 메모한 메모장도 그렇고 좀 말이 안 돼. 교사들끼리의 어떤 대화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출제된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문제들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얼개설기 이렇게 엮여져 있고 또 꽤나 우리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리터러시가 안 되는 거예요. 문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그걸 갖다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물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모범 답안 키워드를 갖다가 배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장면, 학습의 장면, 그렇죠. 이거 이제 펼쳐놓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쭉 읽고 할 때 그 학습 장면들과 여러분들이 연결 지어야 돼. 이걸 가지고 연결을 지으면서 아 이게 뭐과 어떤 것과 연결이 되고 얘는 어디 부속으로 끼워 맞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속을 갖다가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